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심사인당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이요.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같은 장은 메르스 관련주와 또 대북 관련주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 흐름들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현재 박스권 구간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는 흐름 포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21선 구간대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려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주 흐름 그래도 경쾌하게 첫 출발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2288.66포인트 0.31%로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개인이 이제 마이너스 400억 정도 가량 빠져나갔고 외인과 또 기관 쪽의 수급은 양호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해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외인들의 수급이 매수세가 몰려오는 거로 봐서는 이번 주에 또 변동성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전망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사인당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 오늘은 기관의 팔자세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눌림목을 주니까 굉장히 정체성을 잃은 그런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부분들은 외인들의 수급이었지 기관들의 수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를 해줄 때 기관들이 어느 정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 시장을 견인해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히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눌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 지금 그동안에 외인들 수급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외인들이 이 시장 눌리는 것 대비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거의 꽉 잡고 빠지는 물량들 음봉 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전략만 잘 가지고 가신다면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 관리,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는 구간, 그래서 걱정하실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주선 돌파 못 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대는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바로 제약업종입니다. 그래서 제약업종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주선을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20주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흐름입니까?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다. 이 지수 안에 속해 있는 섹터, 이 섹터 안에서 이 제약지수가 코스닥지수보다 조금 더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지수 움직임 보시면서 코스닥 종목들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좋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우리 히든스탁 시즌2의 1위였고요. 또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은 수익 만세의 1부의 시즌1, 시즌2의 1위였습니다. 오늘 강자와 강자가 만났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뜬 종목이 바로 대유입니다. 대유, 와, 오늘 29.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를 꼽자고 하자니 또 메르스 관련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메르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이슈 매수세가 단기적인 매수세가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재 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슈인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북 특사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었나 봅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의 친서가 트럼프에게 이제 전달이 됐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오후 1시쯤에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가 전달이 되면서 우리 이제 시장 역시도 오후장 흐름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흘러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우 역시도 남북 경협 수혜주 중에서도 또 세부 섹터, 농업, 비료 관련주로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그 흐름들 차트 흐름 보시면서 함께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상장 이후에 최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금 방송을 보면서도 이런 종목을 나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대우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지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해주는 시기부터 이제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흐름들에서부터 포착을 해 나가셨다면 대우 역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우의 움직임이 이 분홍색 선인 5선 구간을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이전에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에서도 포착이 됐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코마이스터 역시도 지난 이제 3월 달에 상장했었던 종목이지만 역시나 대북 관련 이슈를 타면서 역시 그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영망치 캔들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며 이후로 5선 구간을 타주면서 주가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흘러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우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현재 또 잡기에는 당연히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봉을 보시면서 매매하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대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역시나 남북 경협 섹터 중에서 오늘 대장주격으로 또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짚어보자면 지난 이제 전저점 구간대인 지지 구간 25,000원 구간대 받아주는 흐름 나왔었고요. 역시나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투매 구간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려주는 흐름들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의 흐름들은 이 분봉상의 흐름을 쫓아가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후에 눌린다고 하면 눌림목 구간에서 25,000원 구간 공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우와 같은 종목 잡으시고 싶으실 텐데 그런 세부적인 섹터 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남북 경협주 중에 대유 가지고 오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신사이나 전문가님의 특징도 궁금해지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 장 시작할 때부터 상한가로 쭉 마감을 했네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이 나왔던 그런 방송을 보셨다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이제 이슈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종목이 오늘 점상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제가 8월 31일 히든스탁 시즌2 1등을 하면서 이 VIP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함소의 이름 걸고 한번 추천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61선 꾸준히 지지받아주고 어느 정도 이 6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발병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덕분에 또 이 8월 31일 신사임당 히든 종목으로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AS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도가 구간을 넘겨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 상승 이후에 눌렸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틈이 날 때 한번 봐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이 진원생명과학의 후속주를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정리와 함께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데요. 외국인들이 종목하고 있고 또 9월 트렌드 매매 기법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우원 개발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추리를 성공하셨네요. 우원 개발 또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오늘 또 다양한 대답들이 오는 걸로 봐서 제가 그래도 문제를 나쁘지 않게 낸 것 같습니다. 우원개발이라는 답이 또 신사임당 전문가님 답안으로도 또 제출한 거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 맞고요. 이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은 이제 토목, 건설,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경협 이제 세부 섹터로 봤을 때 뭐 토목, 건설, 그리고 SOC, 신재생 에너지, 농업, 뭐 광물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철도, 시멘트, 가스관 다음으로 저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군이 이 건설과 토목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철도 이제 인프라 개발 쪽에서는 이제 향후 10년간에 270조가 이제 투입이 될 전망으로 계속 이제 좀 유망한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뭐 전문가님이 잘 짚어줬기 때문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가 9월 트렌드 섹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트렌드 매매법에 의해서도 제가 지금 이런 수렴 이평선 구간에서도 굉장히 급등 구간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흐름들 나와주면서 흐름이 굉장히 건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의 흐름들도 수렴 이평선이 나와주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 좀 기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꼭 잘 적어가셔서 내일장 때 장대응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전략을 좀 알려드리자면 시초가 이하에서 5,400원 구간까지는 좀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 구간은 5,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 정도 마이너스 구간인데 손절가 잘 잡고 대응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8,8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8,8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릴 텐데 단기적으로는 6,600원 구간 돌파하시는 거 보시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라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우원 개발이었습니다. 손절가 5,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6,6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8,8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잘 대응하셔서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오셨군요. 사실 오늘 뭐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이 나오시니까
한번 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내일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저평가된 남북경협주 해서 이제 서희건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과대 낙폭주들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한 번은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후속주로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종목의 사례로서 서희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서희건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날 정확하게 이날 저녁에 편입을 하고 다음 날에 상한가 이제 준상한가 부근까지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퍼가 시장 이 지표 대비 어느 정도 좀 저평가가 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시장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적정 주가를 한 번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서희건설이 준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 전후에 좀 수익을 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을 봤을 때 200억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총은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 성향을 봤을 때 저평가가 된 구간이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로서 지금 이 서희건설과 유사한 그런 이제 테마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내일장에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이 첫 번째 힌트로는 또 종목을 추리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두 번째 힌트를 한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동방경제포럼을 참석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출국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인 건가요? 사실 이 이슈를 앞두고 나서 종목군을 매수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현재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특히 오전장에 강하게 이 기대감으로써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을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일단 실적을 밑으로 깔고 갔을 때 굉장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어느 정도 이 업종퍼 대비 이 저평가가 된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이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해줄 때 테마 성향이 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면은 굉장히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세 박자,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퍼를 봤을 때 업종퍼는 한 18 정도 나옵니다. 18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퍼가 5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업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아직 제대로 된 상승폭을 키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장에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이제는 조금 추려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참 친절하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몇 가지 좀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서희건설의 흐름을 예시 종목으로 들어주셨는데 주가상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이제 서희건설과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코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아스 역시도 이제 3단 구간 만들어주면서 상승 이후에 눌림, 재차 이제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역시나 이제 구간대 돌파해주면 내일
입장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코아스라는 종목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코아스라는 종목 역시도 이제 DMZ 관련 종목으로서 토목 관련 이슈는 이제 적지만 역시나 이 남북경협주로서 수혜받으면서 서희건설의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산업을 좀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아까 실적적인 부분이랑 그 현재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도시철도 이제 관련 수주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신공항 발주 수혜 기대감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건설 관련 이슈로 봤을 때는 금호산업이 현재까지 좀 건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제 출발 구간을 앞두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승 구간을 7월 구간부터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산업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보면은 그 남북경협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금호산업은 역시나 이제 건재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산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상당히 좀 그 답안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T라는 종목을 좀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EXT가 그나마 지금 현재 서희건설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토목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EXT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외 뭐 지방기술 특허 이제 관련 이슈들이 있고, 역시나 고객사로는 대기업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건설을 이제 짓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T 같은 경우에도 7월달 구간에 이제 거래량 한번 들어와주고 나서 역시나 이제 상승 구간으로 돌려주려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상당히 서희건설과 이제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비춰주거든요. 6월달 구간에 거래량 들어왔죠. 그리고 EST 역시도 4월달 구간에 거래량 들어와주고 나서 다시 7월 말부터 다시 한번 재차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상승 구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종목까지는 제가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확인해 보시죠. 오,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군요. SOC, 건수축 자재, 신재생이까지요. 예, 이런 종목이 진짜로 있나요? 일단 테마가 한번 상승을 해준 이후에 과대 낙폭,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공포 심리를 유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줄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철도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주 같은 경우에도 철도주 나름으로서 굉장히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줬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철도 관련된 수혜주로서 엮였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마지막에 들어와줬던 수급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건축 자재 부분에서 업계 상위권에서 이제 업계 상위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이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서도 상승, 저기에서도 상승, 여러 가지 이 테마 성향으로서 이 강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으실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좀 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보다 보니까 이 실적과 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놓치신다면 내일장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해봤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금호산업, 다스코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아지질도 보이고 코아스 아까 언급해 주신 거 나와 있고요. 히든스탁 정답요. 태형건설 하면서 제발 정답이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양철관도 보이네요. 우원개발도 보이고요. 자, 이 안에 정답자가 있나요?
글쎄요. 종목이 너무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이 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추가적인 좀 전략을 꾸려드리면서 내일장에 조금 더 1%라도 더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